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님 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을 얼만큼 먹어야 살이 안 찌는지, 어떻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지 그냥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진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적으로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달달한 탄수화물이 먹고 싶도록 인체는 설계되었습니다.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로토닌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는데 이때 흡수가 빠른 달달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빠르게 세로토닌 농도가 올라갑니다. 즉각적인 만족감으로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담배나 마약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여러분이 고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면 요리하기도 귀찮고 대충 반조리 식품으로 때우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간편한 반조리 식품들에 손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떡볶이는 떡에 설탕, 양념까지 구비된 인스턴트로 떨어진 세로토닌 레벨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 꼭 피하셔야 하는데, 이런 단당류 위주의 고칼로리 인스턴트 제품은 공복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고 빠르게 포만감이 줄어들어 야식을 먹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되는 인스턴트 컵떡볶이에는 새끼손가락만한 떡이 30개, 누드 찹쌀순대가 8조각, 그리고 고추장 양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칼로리는 575칼로리에 탄수화물은 무려 118g, 이 중에서도 설탕과 같은 당류가 29g이 들어있고 단백질은 겨우 10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음식으로 한 끼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비율로 따져보면 탄수화물은 82%, 단백질은 7%, 지방은 11%로 단백질은 매우 부족하고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통 후식으로 자두맛 주스까지 먹게 되면 당류가 33g이 추가됩니다. 다 합치면 저녁 한 끼로 당류 섭취가 62g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설탕 21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설탕을 비반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하루 당류 섭취 권장량을 50g에서 25g으로 내렸는데 저녁 한 끼만으로 벌써 2.5배나 초과가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설탕처럼 분자 구조가 작아 우리 몸에 매우 빠른 속도로 흡수되는 탄수화물류는 혈당을 솟구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상황에는 혈당을 정상 범위로 돌려놓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때 체지방 합성이 촉진되는 것과 더불어 오히려 빠르게 저혈당이 오게 되면서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침대 위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즉석식품과 단당류 탄수화물로 인해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살이 찌게 되고 먹은 다음 무기력감이 오고 또 다시 달달한 탄수화물 음식을 찾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살이 찌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내세포에 손상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시적으로 반복이 되면 결국 혈관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어 제2형 당뇨에 노출된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습관을 갖고 있다가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을 오히려 끊어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다이어트 효과도 빠른 것 같고 눈바디도 막 금세 좋아진 기분이 들 수 있겠지만 탄수화물은 글코겐 형태로 수분과 함께 저장되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 체내 탄수화물과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살이 빠진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뇌는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체내에서 기본이 되는 에너지가 탄수화물이고 특히나 뇌에서는 항상 여분의 탄수화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즉 인스턴트 떡볶이를 다시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뇌에서 탄수화물을 계속 갈구하는 이유는 바로 생존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와 각 기관들이 오케스트라를 이뤘다면 뇌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뇌가 제대로 지휘하지 않으면 음악이 조화롭게 화합이 되지 않겠죠. 이런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 포도당, 즉 탄수화물입니다. 뇌에 탄수화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저혈당이 와서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혈액송에 적어도 5g의 소량의 포도당을 유지하기 위해 초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탄수화물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예비책으로 지방을 끌어다 케톤으로 바꾸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기는 하지만 이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루 섭취 탄수화물을 적게는 20g으로 맞춰야 합니다. 밥으로 따지면 아빠 숟가락으로 3숟갈 정도 되는 분량이 하루에 전부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 양이에요. 채소로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하루 탄수화물은 양배추 350g으로만 채운다면 단맛이 도는 샐러드 소스는 아예 뿌리지도 못합니다. 이 정도의 케톤 상태는 일상생활에서 만들기는 진짜 정말 힘듭니다. 특히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정말
정말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너무 오해만 하지 말고 내게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에서 하루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양을 100g으로 제시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최소한의 탄수화물입니다. 밥 한 공기에는 순탄수화물이 67g 정도 들어있는데 하루에 최소 탄수화물 권장량을 채우려면 밥 한 공기 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 무려 314.5g입니다. 밥으로 따지면 5공기가 조금 안 되는 양인데요. 아마 하루에 밥만 5공기씩 먹는 사람은 진짜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밥으로 채워졌다기보다는 밥을 먹고 나서 먹는 후식 음료나 디저트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채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먹는 버블티 한 잔에는 밥 한 공기만큼의 탄수화물 양인 무려 68g 수준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넘친 에너지가 혈당을 솟구치게 만들고 지방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살이 찌는 건 밥을 2공기씩 먹어서가 아니라 액상으로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과자 등에 들어있는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 때문인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 비율과 총 사망률과 관련된 U자 형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총 에너지 섭취 비율 중 탄수화물은 50에서 60% 정도로 섭취한 경우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입니다. 반면에 탄수화물을 30% 이하로 섭취하면 식이섬유나 미량 영양소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사의 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가 7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적게 먹어도 문제, 많이 먹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시아권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서양인에 비해 36.5%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개인의 활동량, 근육량, 이때 본인의 운동 강도를 확인하면서 최적의 섭취 비율을 찾아가야 하는데 운동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근글코겐과 혈장, 포도당의 산화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이 많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주로 하는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기준을 잡아드리면 섭취하는 총 열량에서 탄수화물을 40에서 50% 비율로 세팅해보세요. 심플하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많은 남자는 50%, 여자는 40에서 50%의 비율이 적절합니다. 근육량이 많거나 운동 강도가 잘 나오는 여성분들은 50%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근육량이 적고 복부 지방이 많은 남성의 경우에는 40에서 50% 안쪽에서 비율을 결정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권장 칼로리는 남자 2700, 여자 2000칼로리 수준입니다. 남성의 경우 탄수화물을 50% 비율로 섭취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루에 4.5공기를 드시면 됩니다. 여성의 경우 40%로 계산해서 하루 2.7공기 정도를 나눠서 섭취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에 탄수화물군으로 분류되는 식이섬유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량을 조금 보정할게요. 흰쌀밥은 잡곡밥이나 오트밀과 같은 통곡밀로 바꿔서 남성은 4공기와 채소 충분량, 여성의 경우에는 잡곡밥과 통곡물로 2.3공기, 그리고 샐러드 채소나 토마토, 파프리카, 김과 같은 식이섬유군을 넉넉히 섭취해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은 무조건 적게, 단백질은 많이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을 하시는데 운동을 병행한다는 조건하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40에서 50%로 잡고 진행한다면 훨씬 더 좋은 다이어트와 근육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은 운동의 질을 높여주고 결국 높은 칼로리 소모와 근육 증가를 통해 빠르게 몸의 변화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이어트가 마르기만 한 몸을 만드는 거라면 위와 같은 영양 섭취 방법은 맞지 않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다이어트가 균형 잡힌 근육 라인과 일반식을 먹어도 요요가 오지 않는, 탄수화물을 먹어도 다시 살이 찌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비율을 식단에 꼭 적용해보세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건 탄수화물 함량, 즉 그램수보다는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로 구성된 탄수화물 섭취가 포인트입니다. 저도 수많은 회원님들과 저의 근육량을 올릴 때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탄수화물량을 늘리고 운동의 질을 높이는 형태의 식단도 해보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스포츠 영양학과 식단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재생 목록을 천천히 정주행해보세요. 또 재생 목록을 전부 정주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면 국가 공인 영양 자격증이 있는 영양코치가 지도해주는 힙서울 영양코칭도 꼭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